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70년 동안 철저히 감춰진 미국 정부의 비밀이 워싱턴 국가기록 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된 한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문서 속에는 역사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도대체 왜 이 연구의 결과물을 감추려고 했을까요? 정부가 학자들까지 위협하며 철저히 은폐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일본 정부도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역사학자의 대담한 폭로로 촉발된 이 사건은 이제 전 세계 학계와 외교계를 하나로 뒤흔들며 마치 스릴 넘치는 미스터리 소설의 한 장면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위험한 진실이 이토록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을지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함께 파헤쳐봅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콜린스 교수이고 큰 대학교에서 미국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20년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왔어요. 미국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요.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교실은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로 밝아요. 30명의 학생들이 제 앞에 앉아있고 노트북을 펴고 펜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심이 보여요. 그들은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어요. 미국 교육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저는 뒤에 있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해요.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은 우리가 하는 것을 그저 따라할 뿐이에요. 저는 책상 사이를 걸어다니며 제 신발이 바닥에 자신감 있는 소리를 내요. 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미국식 교육 방법이 한국식 방법보다 왜 더 나은지 설명해요. 이 말들을 너무 많이 해와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한국 교육은 그저 우리 시스템의 약한 복사본일 뿐이에요. 저는 계속 말하며 뒷줄에 앉아있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 제니, 킴이 책상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수업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벽에는 제 학위증과 상장들이 걸려 있어요. 제가 쓴 책들이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각각은 다른 방식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최고라고요. 제 사무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아요. 제 조교가 문을 두드려요. 콜린스 교수님, 학장님께서 보스턴 큰 컨퍼런스에서의 발표를 승인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어요. 중요한 사람들에게 미국의 위대함에 대해 말할 또 다른 기회예요. 좋아요. 저는 말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 방법을 모방한다는 평소 발표를 준비할게요. 그날 저녁집에서 저는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보고 있어요. 제 할아버지가 한 사진에서 미소 짓고 있어요. 그는 전쟁 후 한국에서 일하셨지만 우리는 그곳에서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가끔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오래 남지 않아요. 전화가 울려요. 이번 학기에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딸 사라예요. 아빠, 여기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봐야 해요. 그녀는 전화를 통해 흥분된 목소리로 말해요. 아빠가 말해준 것과 너무 달라요. 다르다고 더 좋다는 의미는 아니야. 저는 빠르게 대답해요. 그녀가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꿈을 꿔요. 꿈에서 그는 제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이상한 기호가 있는 종이를요. 그의 표정은 슬퍼 보이고 마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한 느낌으로 깨어나요. 마치 뭔가를 놓친 것 같은 느낌이요. 하지만 아침이 오고 저는 이런 감정들을 밀어내요. 가르칠 수업이 있어요. 제 명성이 있어요. 제 확신이 있어요. 제 일상은 완벽하게 느껴져요.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대학교로 가서 수업을 가르치고 연구 작업을 해요. 제 삶의 모든 것이, 제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요. 내일 저는 새 책을 위한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제 다른 모든 책들과 같을 거예요. 미국 교육 우수성을 기념하는 책이요. 저는 제가 찾고 있는 것을 정확히 찾을 것으로 기대해요. 하지만 인생에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움이 있어요. 저는 제 달력을 보고 내일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요. 연구일이라고 써요.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날이에요. 제가 이미 믿는 것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날이에요. 제가 모르는 것은 내일 오래된 문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문서가요. 국립기록보관소 건물은 저에게 항상 특별하게 느껴져요. 마치 미국이 비밀을 보관하는 거대한 도서관 같아요. 큰 도리동들은 제가 계단을 올라갈 때 저를 작게 느끼게 해요. 안에는 서늘한 공기가 오래된 종이와 목재 광택제 냄새가 나요. 이제 저를 알아보는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여요. 또 오셨네요. 콜린스 교수님? 그가 물어봐요. 그냥 새 책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대답해요. 제 발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지며 읽기실로 걸어가요. 수석 기록 보관사인 마가렛이
미소로 저를 맞이해요. 그녀의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있고 목에는 안경줄이 달린 안경을 걸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요청하신 파일들이 여기 있어요. 그녀가 책상에 판지 상자를 놓으며 말해요. 그리고 군사기록 보관소에서 방금 들어온 추가 폴더가 있어요. 전쟁 후 한국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흥미로울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추가 폴더를 거의 보지 않아요. 아마 새로운 것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미국 교육이 최고라는 증거를 더 찾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나무 테이블에 앉아서 메모를 해요. 높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은 오후가 저녁으로 변하면서 점점 어두워져요. 오래 앉아 있어서 등이 아프지만 계속 작업해요. 제가 읽는 모든 문서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다른 나라들에게 더 나은 학교를 세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거의 폐관 시간이 되었을 때 마가렛이 준 추가 폴더를 마침내 열어봐요. 첫 페이지는 지루해 보여요. 그냥 1947년 군사 표지만 있어요. 거의 다시 닫으려고 했는데 뭔가가 제 눈에 띄었어요. 연구보고서 한국어 대 영어의 문해력 습득 속도라는 제목이 적혀 있어요. 페이지를 넘기고 읽기 시작해요. 각 단락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군인들은 미국 군인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자신의 언어를 훨씬 더 빨리 읽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보고서는 한글이라 불리는 한국 알파벳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며 놀랍도록 효율적이라고 말해요. 컬러 그래프는 학습 속도를 보여줘요. 한국어서는 빠르게 상승해요. 영어서는 천천히 기어 올라가요. 페이지 맨 아래에 누군가 이렇게 적었어요. 한글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일 수 있습니다. 제 손이 차가워져요. 이건 맞을 수 없어요. 이 연구는 틀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방법을 확인해보니 어떤 실수도 찾을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테스트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측정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권고사항이 있어요. 서양 교육 방법 개선을 위해 한글의 디자인 원리에 대한 추가 연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불빛이 깜빡여요. 기록 보관소가 닫힌다는 신호예요. 제 손이 떨리면서 빠르게 휴대폰으로 문서 사진을 찍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그 이미지를 보며 생각에 잠겨요. 집에서 저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읽은 내용에 대해 계속 생각해요. 정말일까요? 한국 문자 체계가 실제로 우리 알파벳보다 더 잘 설계되었을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제가 책에 쓴 모든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컴퓨터를 켜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아는 휴즈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계획해요. 손가락이 키 위에 머물다가 멈춰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수년 동안 나를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고요? 빈 이메일을 지우고 노트북을 닫아요.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나쁜 연구, 정치적 넌센스. 하지만 잠을 자려고 할 때 할아버지가 다시 제 꿈에 나타나요. 이번에는 분명히 저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시면서 한글이 적힌 종이들을 보여주세요. 저는 새벽 3시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깨어나요. 침대에서 나와 서재로 가요. 컴퓨터를 켜고 한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해요. 아침이 되자 수십 개의 기사를 읽었어요. 모두 같은 말을 해요. 한글은 1400년대에 한국의 왕에 의해 만들어져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고요. 우리 알파벳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한 무작위 기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어요. 태양이 떠올라 책상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워요. 저는 밤새 잠을 자지 않았어요. 제 깔끔하고 체계적인 세계가 균열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미국 교육의 우월성에 대한 제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몰라요. 더 알아야 해요. 한국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야기해야 해요. 수년 동안 그를 피했고 그의 일을 무시했지만 에드워드 휴즈 박사와 이야기해야 해요. 전화기를 집어들어요. 오전 6시. 전화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은 다른 날과 같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실마리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에드워드 휴즈 박사님의 사무실은 제 사무실과 전혀 달라요. 제 사무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반면 그의 사무실은 마치 작은 박물관이 폭발한 것 같아요. 한국 예술작품들이 벽을 덮고 있어요. 책들이 곳곳에 쌓여 있고요. 이상한 모양의 도구들이 그의 선반 위에 누워 있어요. 공기 중에는 차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요. 저는 여기 서 있는 것이 불편해요. 수년간 저는 휴즈와 그의 한국화 컷소리를 피해왔어요. 이제 그의 도움이 필요해요.
휴즈는 저를 보고 놀란 듯해요. 그의 둥근 안경 뒤로 눈썹이 올라가요. 콜린스 교수님, 뜻밖이네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셔요. 제가 몇 가지 문서를 찾았는데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저는 그에게 제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줘요. 휴즈는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여요. 그는 제 휴대폰을 받아 천천히 이미지들을 넘겨봐요. 그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흥분으로 바뀌어요. 이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가 조용히 물어봐요. 국립문서보관소요. 1947년 군사 기록이에요. 휴즈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봐요. 데이비드, 당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이건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대해 수년간 말해온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예요. 저는 한쪽 발에서 다른 쪽으로 무게를 옮겨요. 제가 그걸 믿을지 모르겠어요. 휴즈는 그의 책장을 가리키며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요. 그는 책을 펼쳐 한국 글자들이 있는 페이지를 저에게 보여줘요. 이 글자들을 보세요. 그가 말해요. 각 자음 모양은 그 소리를 낼 때 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줘요. 이 글자는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건 입술이 함께 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이상한 기호들을 쳐다봐요. 정말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알파벳은 설계된 것이 아니었어요. 휴즈가 계속해요. 수천 년에 걸쳐 무작위로 진화했죠. 하지만 한글은 1400년대에 세종대왕에 의해 한 번에 창제되었어요. 그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었죠. 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서양 교육의 우월성에 대해 가르쳐온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요? 제가 물어봐요. 휴즈는 잠시 저를 바라봐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해요. 데이비드, 역사책은 승자들에 의해 쓰여져요. 어떤 진실들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말하길 좋아하는 이야기에 맞지 않죠. 그의 말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저는 평생 미국의 우수성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만 해왔어요. 만약 제가 놓쳤거나 무시한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분노와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며 휴즈의 사무실을 떠나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이 문서들이 만들어질 때 그곳에 있었던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해요. 헬렌 리처드슨이 사는 양로원은 밝고 깨끗해요. 82세의 그녀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있고 그녀의 하얀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어요. 제가 1947년 보고서에 대해 물어볼 때 그녀의 눈이 알아보는 듯 반짝여요. 네, 저는 그 연구를 기억해요. 그녀가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포개며 말해요. 제가 직접 그 보고서를 타이핑했어요.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죠. 한국 아이들은 단 몇 주 만에 자신들의 알파벳을 읽는 법을 배웠지만 영어로는 같은 진전을 이루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그것에 대해 확신하세요? 제가 물어봐요. 헬렌의 맑은 파란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봐요. 젊은 양반, 제 경력 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를 타이핑했어요. 그 보고서는 장교들이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특별했어요. 한 대령은 우리의 한국 내 위치를 고려할 때 그것을 불편한 정보라고 불렀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다락방 계단을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할아버지의 오래된 트렁크를 열자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녀요. 전나무와 시간의 냄새가 나요. 안에는 전쟁 후 한국에서 일하던 시절의 편지, 사진, 일기가 있어요. 저는 손전등으로 비추며 다락방 바닥에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의 필체가 페이지마다 가득해요. 한 구절이 저를 멈춰 서게 해요. 읽기, 교육을 위한 한글의 효율성은 놀라워요. 정치적 이유로 이 지식을 숨기는 것은 잘못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확히 일어날 일이라고 두려워해요.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는 한글의 우수한 설계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그는 진실이 숨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페이지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져요. 할아버지가 한국 교사들과 함께 서서 웃으며 칠판에 한글 글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뒷면에는 바렌펜으로 쓰여 있어요. 교사들을 가르치며 서울 1948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알파벳. 제 목이 답답해져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미국의 우월성에 대해 너무 확신했어요.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제 경력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가 따른다고 주장했던 교육 철학을 가진 저의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저는 편지들과 사진을 모아 아래층, 제 서재로 내려와요. 평생 처음으로 저는 어떤 것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아요. 저는 컴퓨터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해요. 연구, 제한 한글, 대라틴 알파벳의 문해력 습득, 비교 연구. 만약 1947년 연구가 잘못되었다면 저는 왜 그런지 알아낼 거예요. 만약 그것이 맞았다면 글쎄,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단지 제 연구나 경력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과 그 안에서의 제 위치를 바라보는 방식도요. 창밖으로 밤은 어둡고 별이 가득해요. 저는 갑자기 작은 방에 살다가 훨씬 더 넓은 세계로 통하는 문을 발견한 사람처럼 작게 느껴져요. 무서운 일이지만 또한 흥미진진해요. 내일 저는 실제 실험을 시작할 거예요. 학생들, 자원,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열린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알파벳에 관한 가설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가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서 존슨 박사님, 제약과장과의 만남은 제가 우려했던 그대로였어요. 오늘 그의 사무실은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음에도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는 제 연구 제안서를 읽으면서 얼굴이 먹구름처럼 어두워졌어요. 데이비드, 정신이 나갔나? 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어요. 한국 알파벳이 우리 것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무슨 생각이 든 거야? 저는 그 문서들에 대해, 제 할아버지의 편지들에 대해, 한글 뒤에 있는 과학에 대해 설명하려 했어요. 존슨은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내 명성에 대해 생각해봐. 그가 말했어요. 학과 자금에 대해 생각해봐. 이것이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봐. 저는 배를 맞은 것처럼 느끼며 그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는 평소에 저에게 미소 짓던 동료들이 이제는 시선을 피했어요. 대학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거든요. 오직 휴즈 박사만이 도움을 제안했어요. 함께 우리는 실험을 설계했어요. 한국어나 일본어를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 자원봉사자 30명을 찾았어요. 우리는 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기본 영어 읽기우리의 대조군을 배울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일본어를 배울 거고 세 번째는 한국어 한글을 배울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우리는 저녁에 교실에서 만났어요. 벽은 순수한 하얀색이에요. 책상은 줄지어 배열되어 있어요. 학생들은 우리의 이상한 실험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했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아닌 문자 체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각 그룹은 같은 방식으로 배웠어요. 같은 시간, 같은 교수법, 같은 시험으로요.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이 배우는 문자 체계였어요. 처음에는 세 그룹 모두 똑같이 어려워했어요.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우는 것은 어렵거든요. 영어 그룹은 글자가 다른 단어에서 어떻게 다른 소리를 내는지 외워야 했어요. 일본어 그룹은 많은 다른 기호들을 배워야 했어요. 한글 그룹은 한국 글자의 이상한 새로운 모양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첫 주가 끝날 무렵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글 그룹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글자를 더 빨리 인식했어요. 그들은 글자를 더 잘 기억했어요.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차이는 분명했어요. 한글 그룹은 이미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다른 그룹들은 여전히 기본 소리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저는 교실 뒤에 앉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영어 그룹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진도가 느렸어요. 영어 철자법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모든 규칙에 너무 많은 예외가 있거든요. 일본어 그룹은 수백 개의 문자를 외워야 했어요. 하지만 한글 그룹은 그들의 시스템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기본 원칙을 배우면 다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3주차가 되자 결과는 분명했어요. 저는 시험 점수를 확인하고 재확인했어요. 저는 우리 방법에서 실수를 찾아봤어요. 저는 한글 그룹이 우연히 더 똑똑한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교사들을 바꿔도 결과는 같았어요. 한글 그룹은 더 빨리 배우고 더 잘 기억하고 실수를 덜 했어요. 이 결과는 1947년 연구와 완벽하게 일치해요. 휴즈가 우리가 제 책상에 펼쳐진 데이터를 보며 말했어요. 차트와 그래프가 모든 공간을 덮었어요. 증거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제 질문은 휴즈가 계속했어요. 당신이 이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연구 논문을 쓰는 것은 제 자신의 경력 무덤을 파는 것 같았어요. 모든 문장이 제가 20년 동안 가르쳤던 것과 모순됐어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몇 년 만에 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불편한 진실이라도 진실을 찾는 것은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목적을 주었어요. 제가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한 다음 날 일들이 시작됐어요. 제가 예정된 2개의 학회 발표가 갑자기 취소됐어요. 제 대학원 수업들은 다른 교수들에게 재배정됐어요. 제 학과 자금은 검토 중이었어요. 그리고 방문이 왔어요. 어두운 양복을 입은 남자가 존슨 박사와 함께 제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는 자신을 국무부 소속이라고 소개했어요. 콜린스 교수님. 그는 차가운 미소로 말했어요. 한국에 관한 민감한 군사 문서에 접근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지만
저는 제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그것들은 기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본이 즉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태양이 지고 있었고 제 책과 상들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 상들은 이제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을 가르친 것에 대해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제 전화가 울렸어요. 지금 한국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전 제자였어요. 콜린스 교수님. 그녀가 말했어요.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들었어요. 다음 달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신다면 영광일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연구가 제 경력을 망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볼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체계를 가진 이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제 할아버지를 꿈꿨어요. 이번에는 그가 저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 저는 이상한 평화의 감각을 느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그것이 제 선입견에 맞는지 상관없이 진실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제 동료들은 저를 버리고 있을지 모르고 제 경력은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저는 마침내 제가 항상 되어야 했던 학자가 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저는 사방으로 뻗어있는 불빛의 도시를 보았어요. 제 심장이 가슴속에서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오래된 문서와 새로운 진실 때문에 지구 반대편까지 왔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분주했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넓은 보도를 따라 서둘러 걸으며 모두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다채로운 한글 글자가 적힌 간판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이 글자들을 이상한 외국 기호가 아니라 제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신중하게 설계된 시스템으로 보았어요. 제 호텔 방은 작지만 편안했어요. 창문에서 저는 내일 제가 강연할 서울대학교를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비웃을까요? 제가 수년간 한국 교육에 대해 이야기한 방식에 대해 그들이 화를 낼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슬라이드에는 제 모든 연구 결과가 담겨 있었어요. 1947년 문서들, 제 실험 결과, 한글의 장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학습 곡선들,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학 강당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예상보다 더 크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 교수들, 심지어 카메라를 든 기자들까지 있었어요. 저는 제가 과거에 비판했던 한국 학자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제 입이 마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연단에 올라 준비된 연설문을 보았어요. 갑자기 이 형식적인 말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종이를 옆으로 치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경력의 대부분 동안 저는 틀렸어요. 방 안이 매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 교육이 항상 최고라고 믿었어요. 저는 제 학생들에게 한국의 방식이 단지 서양 아이디어의 복사본이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틀렸고 오늘 왜 그런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들에게 오래된 문서를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할아버지의 편지들에 대해, 학생들과 한 실험에 대해. 저는 한글 학습자들이 영어나 일본어 학습자들보다 더 빠르게 진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래프와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증거는 명확해요. 저는 말했어요. 한글은 아마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과학적으로 발전된 문자 체계일 수 있어요. 그 디자인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문자 체계보다 더 빠르고 쉽게 읽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줘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잠시 동안 방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들의 친절함에 놀라며 그곳에 서 있었어요. 질문 시간에 뒤쪽에 있던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콜린스 교수님, 교육에 대한 당신의 전체적인 시각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것은 깨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심지어 무서워요. 하지만 그 후에는 진실을 보는 것이 편안한 거짓말과 함께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아요. 제 강연 후 사람들이 제 주위에 모였어요. 일부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어요. 한 노년의 교수님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에 관한 아름다운 책을 저에게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를 아셨나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윌리엄 앤더슨은
여기서 존경받았어요. 그는 어려운 시기에 한국어를 보존하기 위해 싸웠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자가 왜 그렇게 다른 견해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제 가장 중요한 책이 될 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월감 버리기 서양의 편견이 과학적 경위를 어떻게 숨겼는가. 저는 이것을 출판하면 제 고향에서의 지위가 바뀔 것을 알았어요. 일부 동료들은 절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일부 문은 닫혔어요. 제 학과장은 거의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특정 학술 저널들은 검토도 없이 제 논문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들도 열렸어요. 휴즈 박사는 저를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일하는 학자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학생들은 제 새로운 연구에 호기심을 갖고 제 수업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문화재단은 한글의 디자인 원칙이 읽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연구하는데 자금을 제공했어요. 책을 쓰기 위해 시간을 내기 전 마지막 강의에서 저는 호기심 많은 얼굴들로 가득 찬 교실에 섰어요. 교육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예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 최고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수년을 보냈어요. 저는 틀렸어요. 그리고 그 틀림 속에서 저는 옳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서양 교육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대답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학자로서 우리의 일은 우리 문화가 항상 최고라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어디서 발견하든 좋은 아이디어를 인식하고 배우는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젊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저와 이야기하기 위해 기다렸어요. 콜린스 교수님, 저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글의 이 점에 대한 제 관심을 숨겨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함께 연구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할아버지의 사진을 제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저는 마침내 듣고 있어요. 오래된 문서로 시작된 여정은 저에게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단지 제 연구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도요. 진실은 어느 한 나라나 문화에 속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보려는 사람들에게 속해요. 그 진실 탐색에서 저는 단지 새로운 연구뿐만 아니라 교사와 한 사람으로서 더 나은 방식을 찾았어요. 저는 제가 잃어버렸다는 것도 몰랐던 진실로 돌아왔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